북한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고체 연료 미사일 기술 과시하면 뭐합니까? 가뭄으로 굶주린 북한 병사들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정작 일선의 병사들은 허기져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아시아 프레스 대표라는 네. 이시마루 지로라는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뭄이 워낙 심해서 네. 사실은 병사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배급은 나올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장교급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다가 갖다 판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병들은 못 먹어서 전쟁이 나면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전투력이라는 것은 지금 바닥난 상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제로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네.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보도도 나오지만 일단 장교들이나 이 지휘관들은 자기 부하 사병한테 갈 식량을 갖다 갈취합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도둑질해라. 그리고 가을은 기회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은 자 일반 뭐 옥수 같은 걸 그냥 훔쳐가야 먹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한테 네. 수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국 가디언즈 보도인데 또 다른 메일이라는 신문 보도를 보면 연간 7천억 원 이상이 김정은의 그 호화 사치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쓰는 건데 그 돈이 어쨌든 북한 인민들한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저는 이 군사 문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더라도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계라든지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원래 장마전선이 이제 우리 남쪽에서부터 쭉 해서 만주까지 갔다가 네. 지금쯤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 장마가 가을 장마가 약간 시작됐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네. 올해는 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뭄은 똑같이 남북이 같이 했는데 우리 중부지방까지 비가 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가뭄에 시달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을에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고요. 지금은 옥수수 수확철인데 네. 결국은 옥수수 탈취 말고는 탈취할 공량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옥수수는 또 어느 지역에 사는가 하면 주로 산간 지역에서 대규모로 북한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원도나 한경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또 한경도는 뭐 작년에는 대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아직도 제대로 다 복구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북한 경제 전체 또 군부 내에 어려운 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중국이나 돈줄을 쬐니까 북한이 나올 때가 여의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바로 외화 말이죠.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전에 안 했던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일본의 노래 그리고 아이돌 노래 가리지 않고 식당에서 불러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뺏기고 싶어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보셨습니다. 바로 태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데 미사일 한 번 쏘면 그렇게 외국인 손님들이 쭉쭉 빠진다고 하니까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태국에 있는 식당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한국 사람들이 뜸하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제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오는 식당, 그러니까 네네. 오는 데에다가 거기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거기다가 16,000원가량인가요? 뭐 네. 이것에 해당되는 그 꽃을 팝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을 갖다가 팔아먹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네. 정도 되면 국민들을 벌어먹이지도 못하고 가서 막노동이라든가 뭐 몽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런 데 가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이런 정권이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정권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사실은 빨리 종식돼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장면에 더 느껴지게 되는 것 아닌가. 네, 저도 저런 걸 좀 봤는데요. 지금 아까 네. 화면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지금 저
아가씨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분들은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고위층이 아니면 해외 식당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주민들 중에서 해외 식당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일하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북한에서는 상류층이고 나름대로는 출신 성분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또 저런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저렇게 외국에 나와서 태국이나 베트남이라는 동남아에서 저렇게 일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16,000원. 이건 과거에 그 태국에서 받던 그 서비스료와 비슷한 액수인데 네. 저렇게 어쨌든 우리의 뭐랄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저렇게 이제 내버려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요. 어쨌든 참 눈물 아프고 지금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 길이 상당히 막혔기 때문에 저런 식 네. 말고는 돈 벌 기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민족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기 동남아 쪽에는 그래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밖에 없는데 주요 도시에 네. 심양이라든지 단동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북한의 내각에서 내보내고 군부에서 내보내고 당에서 내보내고 이 경쟁적으로 북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식당들끼리 경쟁할 정도로 그렇게 네. 외화벌이에 현안이 돼 있는 현장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군데 돌면서 많이 목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면서 어쨌든 돈은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네. 그 혈안이 된 모습들을 곳곳에서 목격하면서 좀 안타까움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저런 일본 노래까지 부르면서 호객행위를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슴이 아프달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안팎의 상황은 팍팍한데 김정은의 자신감, 은근슬쩍 을지훈련 중에 등장해서 미사일을 공개하면서도요. 정작 주민들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원산 에어쇼도 개최한다고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면서 겉과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위시해서 북한 군부의 경우에는 뭐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거침없이 공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그 이제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선에 있는 뭐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과연 맞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참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뭔가 저 체제에서 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적인 해법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김정은 정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네. 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도적인 지원까지 지금 다 끊긴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게 과거에는 뭐 군사무기 개발하는 대로 전용이 됐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가지 않은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게 우리가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숙제를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곧 북극섬 3형을 공개한 데 이어서 삼지연 철길 구간 중에서요. 개통식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곳은 김정일의 출생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요. 내 갈 길을 계속 가겠다. 마이웨이를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북한은 거침없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 몸에 뱄던 것 같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마주하는 김정은, 힐러리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워낙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패배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했더니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동안 토론을 보면 상당히 바짝 따라와서 응시를 하면서 코가 닿을 정도로요. 그리고 뒷목에 입김을 불어넣는 바람에 닭살이 돋을 만큼 불쾌했다. 여기 지금 패널분은 남자분들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뒷목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 보통 느낌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지난해 10월 2차 TV 토론이라는 게 어떤 TV 토론입니까? 이 TV 토론의 주된 이슈가 트럼프의 성추문, 성행각 때문에 어쨌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TV 토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캠페인이 이렇게 성추문화되었느냐고 비판할 그 당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같은 후보인데 여성 네. 후보인 힐러리의 뒤에 와서 이렇게 뒷목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미국의 지금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격에 대해서 정말 미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네. 이런 글들을 갖다가 이게 다음 달 힐러리 클린턴이 자서전을 발간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힐러리의 용기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놀랄만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연일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 트럼프에 대한 지적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북미 간의 갈등에 정작 수혜를 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본에서는요. 핵 미사일 실험으로 불안감을 느낀 분들 때문에 개인 대피소를 짓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원래 이게 미국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방공호를 쌓고 뭐 핵전쟁에 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혼자 다 짓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이게 장인 지금 한 정신인가요, 1억 이거?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도 어떤 아파트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떤 뭐 핵이라든가 뭐 네.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위기가 고조되니까 거기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취약성을 느끼는 부분이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저런 식으로 이제 방공호 비슷하게 개인용으로 네. 이렇게 이제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또 특수를 이렇게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게 미소 냉전 시대의 어떤 풍경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 공격을 한다고 위협할 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국가가 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도 살아야겠다고 해서 집에다 방공호도 파고 뭐 네.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미리 저장해 놓고 이런 모습들 그 냉전 시대의 유물이었거든요. 네. 그 냉전 시대의 유물이 지금 일본에서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전체가 지금 오히려 냉전 시대화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시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